자, 프로티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티나가 오늘 또 급등을 하면서 장중에 상한가 현재도 26%나 됩니다. 이제 계산으로 뽑아낼 수 있는 마지막 라인을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자, 머리 위쪽에 이제 44,500원 정도 되죠. 이제 내일이라 그러면 뭐 저선까지 이제 다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자, 이 종목 우선 앞쪽에서부터 설명을 드리면, 자, 이 종목 단백질 빅데이터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의료 AI라고 하는 쪽으로 좀 달려 있어요. 테마의 섹터가 뭐 신약을 직접적으로 만드는 게 아니고 신약을 만드는데 이제 효과적인 데이터들을 가공하고 제시를 해서 그걸로 이제 뚫고 나간다라는 이런 기업도예요. 그러니까 일단 수치상으로 보이는 것보다 이제 역시 마찬가지 주가가 이제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뭐 이슈가 붙었을 때 아주 강하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슈 사라지게 되면 눌려 들어가는 이런 구조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 종목이 처음 등장했을 때는요. 처음 등장했을 때 좀 비싸다라고 평가를 상장 첫날, 그래서 계속해서 올해는 상장 첫날 상장되는 종목들 다 분석을 해드리고 있죠. 그래서 좀 많이 비싸다. 그래서 간단히 유럽핏하고만 비교를 한다더라도 좀 너무 과하게 비싼 가격에 되어 있다라고 제시를 드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주가가 내려 들어오고 난 다음에 중간에 사이에 박혀버렸죠. 이게 중간 사이에 이제 바뀌어버렸는데 JP 모건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투자사가 이 종목을 사들여 왔다. 그래서 판때기가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자, 이렇게 그래서 꽤 비싸다라고 얘기 들었던 게 JP 모건이 들어오면서 쭉 당겨가지고 이거 가지고서는 이제 내리 들어온 건데, 지금 같은 케이스는 이건 조금 이해를 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 특징주 같은 경우에 지금 뭐라고 특징주가 잡혀있냐라고 하면요, 그러니까 오늘 새로운 뉴스가 나온 것이 아니고, 새로운 뉴스가 나온 게 아니라 오늘의 특징 뉴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프로티나, 자, 여기 보게 되면 다국적 제약사와 대규모 계약, 오늘 계약을 한 게 아니고 그 전에 한 바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프로티나 자체로도 이렇게 들어가면 이게 무슨 얘기가 나오냐라고 하면, JP모건이 이게 투자를 한 게 아니고 단타 쳤어요. 이게 앞에, 자, 여기 앞에 보면 요 밑에서 지금 퍼 올리는 구간에서 연락에 사들여 온 다음에 요런 종목이 사실 요 종목보다 하나가 더 있죠. 그 앞쪽에. 그래서 밑에 쪽에서 지금 따라오는 쪽에서 연락에 사가지고 지분이 이렇게 쭉 끌어올린 다음에, 그래서 이렇게까지 이렇게 쭉 들어왔죠. 쭉 들어가지고 사들여온 다음에 원래도 지금 보면 지분이 있었던 걸로 보인다는 얘기죠. 자, 앞에서 사들여오고 그리고 쭉 사들여와서, 그래서 JP모건이 투자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이런 거 굉장히 많죠. JP모건이 투자했다라고 공시가 나왔던 게 3일날 공시가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3일 공시가 나오자 다시 막 치고 들어갔죠. 이게 쭉 빠져나와서 공시 나오고 밑에 쪽에 있던 거 이게 지금 뚫고 들어와서 이게 빠져나온 거, 이게 3일날 공시 나와서 치고 들어오고 그 다음날 다시 뚫고 이러고 쭉 치고 들어왔다가 여기죠. 이제 이 윗선에서 신고가 위쪽에서부터 시작해서 3만원 선에서 다시 공시가 나왔는데, 그 사이에 이건 투자를 했다라고 볼 수가 없죠. 단타 친 거지. 이게 투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56만 주 샀다가 주가 이렇게 쭉 들어오게 되자 거의 절반 가까운 물량을 바로 팔아버렸습니다. 3일 나오고 10일 나오고 단타 친 거죠, 이거. 투자한 게 아니고. 자, 그래서 단타 친 거에 불과한데, 자, 그 다음에 한번 일단 달리기 시작하고 시장 좋으니까 계속해서 달려 들어가는 흐름이 나온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17일 장대 양봉에 들어올 때 이쪽에 그 전에 벌써 먼저 올라 들어왔어요, 이게. 그죠? 그래서 JP모건 쪽에서는 팔고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15일에 치고 들어오고요. 16일에, 그러니까 이 종목이 지금 붙어있는 세력이 JP모건 하나뿐만이 아니다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죠. JP모건들 같은 경우는 지금 다시 샀다라고 하면 이전 수준으로 해보겠다라고 하면 다시 또 주가 올라 들어왔을 텐데,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지금 전혀 다르거든요. 15와 16에 뽑아 올리고 난 다음에 17일날 가가지고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는 아무 특징 없죠. 그러니까 예전에 했던 주가가 크게 올라가는데, 일단 JP모건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근에 이미 뉴스 나왔던 거를 이후에 자국적 제휴사 이후 주가가 탄탄대로, 이게 특징이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주가가 오른 것 자체가 특징으로 꼽혀버린 겁니다. 어떤 특징적인 이슈가 있어서 주가가 오른 게 아니라 주가가 오른 것 자체가 특징이 돼버린다는 얘기죠. 근데 이것도요. 지금 계속해서 특징적 뉴스에다 뭐라고 쓰고 있냐라면 대규모 공급 계약이라고 나오죠. 대규모 공급 계약. 아까 이게 뉴스에도 보셨지 않습니까? 대규모 다국적 제약사와 대규모 계약. 야, 미쳐버리겠습니다 이거. 또 기레기들 또 설레발 쳐가지고 이 케이스 같은 경우도 또 이런 케이스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건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작전 세력한테 돈을 먹어서 기사를 좋게 쓴 케이스는 아닐 테고요. 이런 거 굉장히 많죠. 원래도 많았는데 지금은 장세가 좋다 보니까 굉장히 이 케이스를 의심해 보지 않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거 왜 그러냐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호재 보도하고 주식 팔아가지고 챙긴 기자들 이거 의심을 해볼 수밖에 없는 게 아니 이게 어떻게 대규모 계약이 되죠? 12억이 대규모 계약입니까? 야, 나 듣다 보다 못하 이게 12억이 대규모 계약이야? 자, 그 12억도요. 뒤에 보면 연도가 나오는데요. 11억에서 7조 반올림해서 12억이죠. 12억이고 지난해 매출액 대비로 51%에 해당한다. 그래서 지난해 매출액 대비로 51%니까 대규모 계약이다. 매출 대비로 51억이니까 대규모 계약이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계약이요 2028년 말까지예요. 그러니까 지금 올해를 빼버린다고 치더라도 2026년, 2027년, 2028년에서 한 해 4억이 안 되면 4억이 안 돼요. 이렇게 된다 그러면 지난해 매출액 대비로 친다 그러면 왜 대비는 지난해 실적으로 지금 계속해서 이게 뉴스에서 이런 식의 사고 굉장히 많이 사기를 굉장히 많이 치고 있죠. 대비로는 지난해 연간으로 대비하고 실적이 들어오는 거는 그럼 자 예를 들어보자. 요 예를 조금 더 극단적인 예를 들어보고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얘가 지금 한 해 작년에 예를 들면 23억의 매출을 보였어요. 2003억의 매출을 보였었는데 자 얘가 230억짜리 계약을 맺었다라고 쳐보죠. 야 200억짜리 대규모죠. 굉장히 크죠. 200억짜리 계약을 맺었는데 이게 50년짜리 계약이라면 자 50년짜리 계약이라고 그러면 계산을 해보게 된다라고 하면 지난해 매출액 대비 800%의 어마어마한 계약을 맺었다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800%라고 하는 그 엄청난 200억이라는 성과 자체가 올해나 내년이나 이런 데서 나오는 게 아니고 50년짜리 계약이니까요. 한 해 4억짜리밖에 안 돼요. 한 해 4억짜리. 그렇게 계산한다면 이 계약이 미치는 영향은 한 해로 나누게 되면 얼마 안 돼요. 근데 대부분의 뉴스에서 기자들이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해서 뉴스를 쓰고 있죠. 지난해 매출액 대비만 하고 연도 같은 경우로 연도로 계산을 해버리면 이거 아무것도 안 돼요. 이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전체 계약 가지고 계산해버리고요. 연도로 계약해버리고요. 자, 300주짜리 사업이야. 엄청나죠. 300주짜리 사업 수주 계약을 따냈다 이래가지고 주가가 상한가로 날아가. 근데 알고 봤더니 전체 계약은 300조인데 그 중에서 1%를 받는 거고요. 그러면 3조치를 수주를 받는 거죠. 3조를 수주를 받는데 그 3조도 한 해가 아니고 30년짜리입니다. 30년짜리. 그러면 나누게 되면 얼마가 나오면 한 해 1,000억이 나오는 거예요. 1,000억. 그렇죠? 3조를 수주를 했어요. 3조를 수주를 했는데 이게 30년짜리 초장기 공사야. 30년간 그러니까 어쩌면 뒤쪽에 가서 손실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가 상승 계산을 하면. 그렇죠? 물가 30년짜리면 뒤쪽 부분에 가면 그 물가 그만큼 더 오르잖아요. 그러면 그 계약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는 돈이 안 되는 손실 계약이 될 수도 있어. 그런데 주가가 상한가 같죠. 이 종목이 뭐냐면 삼성 SDI입니다. 삼성 SDI에서는 이게 만약에 매출액이 연간 100억이 나오거나 200억이 나오는 요런 기업이었다라면 그래도 한 해 매출 1,000억이 어딥니까? 엄청나죠. 근데 문제는 삼성 SDI는요 지금 매출이 이렇게 10조 단위로 나오는 회사예요. 10조 매출에서 1,000억 매출이라 그러면 얼마가 됩니까? 이건 매출 1%밖에 안 되거든요. 매출 1%. 즉, 3조짜리 사업을 딴 게 실제로 이 실적에 미치는 건 매출 1% 비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업이익은 그게 또 얼마가 되겠습니까?
매출은 1%가 되는 거고요. 이 삼성 SDI 영업 이익률이 지금 뭐 10%를 못 넘어가요. 그러고서 이제 평균적으로 되면 대략 한 5% 지금 정도 나오겠죠? 5%입니다. 매출의 1%가 나왔었고요. 거기 5%가밖에 안 되니까 그 3조짜리 수주 계약이 SDI의 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50억인 거죠. 50억 영업이죠. 2만원 덩치 기업에 50억 이익 나오는 그 사업이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거죠. 지금 여기도 그런 거예요. 이런 거. 이런 식으로 친다라고 하면 그러면 뭐 연도로 계산을 안 하고 있죠. 이게 어떻게 대규모 계약이 되는 거죠? 10억 자체라는 것도 10억을 가지고 대규모라고 하는 것도 이것도 진짜 가짜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이거는 의심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이게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지금 주가가 뭐라고 봐야 되냐라고 하면 자, 이 기업은 지금 아직 한 달이 지금 이거 상장되고 난 다음에 자, 상장이 7월 29일에 상장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한 달째 들어가는 8월 29일 일자 보게 되면 딱 요 날 맞춰서 당겼죠? 그렇죠? 딱 맞춰서 8월 29일 스타트해서 여기서부터 지금 출발을 해가지고 당겨버린 겁니다. 그 오버행 들어오는 걸 이제 받아쳐서 오버행 물량 나오는 거를 받아쳐가지고 지금 끌어올 작정하고 당긴 케이스가 되죠. 자, 지금은 8월 29일에 이날 작정하고 해서 이제 물량들 받아가지고 소화시키면서 받아서 쭉 잡아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간 게 이 현재의 그림으로 본다라고 하면 이거 이제 9월 29일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이죠. 여기까지 해서 이 고가 추세를 다시 상한가 같네요. 그 사이에. 그래서 그 고가 추세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위쪽에서 이제 고가의 오버행 물량들을 팔아치우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JP 모건을 비롯해서 아마도 이 기업에 들어와 있는 이 매자린들일 겁니다. 매자린들 같은 경우에 자 이렇게 이슈 나왔을 때 작정하고 끌어당겨 올려보자 라고 하는 이런 케이스로 보낸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선에서 이 위쪽으로 들어가는 구간에서는 당일 단타 수준으로 치고 빠지고 하는 흐름들을 조금 더 매매를 좀 더 빨리 돌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게 물량들 같은 경우가 그래서 이쪽에서 지금 치어 올리는 물량 때문에 이게 덜 나온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량들이 그렇게 많이 나올 수가 없죠. 이렇게 강력하게 받으시면 그래서 물량이 안 나왔어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이 같은 경우 그래서 이게 쭉 들여오던 것이 이제 이런 식으로 두들겨 패는 형태의 물량들이 대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전체 수량 모두 나오는데요. 오버행에 지금 8월 29일에는 14% 발행 주식 대비 14%, 그 다음에 16% 이렇게 되어 있죠. 발행 주식 수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1000만 주가 됐으니까 약 150만 주 전후로 오버행 물량이 풀려 나온다라는 얘기죠. 이 고가에서 이제 이렇게 풀리게 된다라면 오늘 거래량이 150만 주거든요. 상한가 거래가. 이게 물량이 한 방에 터져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케이스 같은 경우라 그러면 아직까지는 괜찮아요. 그러나 이제 여기서 이제 마지막 요 상을 살펴보는 이런 쪽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앞에 이제 두 가지가 붙어 있다라고 얘기 들었죠. 그 첫 번째는 바로 이게 같은 섹터에서 주목받는 기업 그 이전의 이슈의 뉴스가 나오게 되는데요. CS 테크놀로지 때문이죠. CS. 자, 여기 루닛 이후 2조 클럽도 가능하다. 이제 이런 것들 뉴스에 나오면서 지금 다시 또 쳐 당겨 올라가는 이런 그림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 앞쪽에서 먼저 나왔던 CS 그리고 어저께 튀어나온 또 유로핏 이런 것들이요. 이 케이스 같은 경우도 이제 쭉 아래는 아마 1세대 기업 루닛 비노라든가 오늘은 뭐 이 딥로이드 같은 종목들 같은 경우도 오늘 중간에 올라 들어왔죠. 이 CS 테크놀로지는 이제 매주라는 경쟁 기업이 이거 들어오면 게임 끝났죠. 끝장나는 거고요. 이 앞쪽에서는 여러 번 제가 얘기 들은 바가 있는데 이 바이오 섹터는 경쟁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작동이 되지 않습니다. 이 아래 나오죠. 신약 업계는 승자가 모든 것을 가져가는 시장이 아니다. 이거 계속해서 얘기 드렸잖아요. 어느 한 회사가 모든 약을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비소세포 폐암 같은 경우도 얘기 드렸지 않습니까? 유한양의 렉나자가 있죠. 당장 우리 렉나자가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비소세포 폐암 치료제를 만드는 회사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보로노이를 비롯해서 여러 개 회사들이 더 있죠. 유한양의 렉나저도 유한양의 앞에 타그리스라고는 앞서 먼저 나간 혁신 신약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들어갔던 거고요. 타그리스 앞쪽에도 또 있어요. 암약 그게 언제부터 나와있던 건데 당연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가 국내 시장에서 작동이 되는 것은 오로지 대웅제약의 존재 때문에 생겼던 톡신주들을 제외하고는 이거 해당 안 됩니다라고 얘기 들었잖아요. 그래서 이 사실상 테마 형태로 얘가 올라 들어가면 쟤도 올라 들어가고 이제 이런 구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어스 테크놀로지가 어쩌면 이게 한 군데의 주체일 수도 있고요. 시어스 테크놀로지가 이게 쫙 치고 들어오면서 자, 여기 같은 경우 보실까요? 이 시어스 테크놀로지요. 시어스 테크놀로지가 이렇게 미친 듯이 치고 들어오면서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프로티나도 뒤따라서 지어 들어온 거거든요. 저때 상황에서 시어스 테크놀로지 이미 들어가 있었죠. 그리고 어저께는 이제 유로피 또 다시 이라서 치고서 돌고 있고요. 얘들이 이 정도 수준으로 올라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 종목도 더 올라야 돼요. 맞죠? 얘도 더 올라가야 맞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 같은 경우라 그러면 저쪽 종목도 종목입니다만 이 유로핏 같은 경우도 계속 올라 들어가는 흐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시어스보다는 프로티나가 되겠고요. 요 다음 이제 저 프로티나가 저 라인 때 들어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프로티나보다 유로핏 요쪽으로 지금 다시 후발로 또 이전돼서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요 종목 같은 경우도 아울러서 같이 관심 가지고 계시고 자, 이 위쪽으로부터는 철저히 단타로 대응을 하셔라. 막 한 방에 그래서 10%씩 뚝뚝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이상할 게 전혀 없는 구간에 들어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거는 노골적이지 않습니까? 앞에 지금 계산해 드린 것처럼요. 12억이에요. 12억을 이렇게 나누게 된다면 이제 3년 반이죠. 3년하고 4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거 빼놓는다고 하더라도 3년치를 나누게 되면 4억밖에 안 돼요. 4억 계약을 해놓고 지금 이렇게 기술력이 매출로 연결이 되고 그전에는 매출 없었어? 그 정도의 매출은 그전에도 있었잖아요. 작년에도 매출이 있었어요. 프로티나 올해 조금 더 나가는 걸로 이렇게 나왔는데 작년에도 매출은 이렇게 있었고요. 올해도 지금 매출이 68억 이렇게 전망치가 잡혀 있잖아요. 이렇게 10억 이렇게 있었어요. 지난 2분기에도 10억. 근데 연간 4억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 연간 4억 추가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장기 대규모 계약 말도 안 되는 세력 장난질이라는 얘기야. 그럼 거기에 맞춰가지고 대응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천재투자TV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그리고 지금 같은 게 앞에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세력이 전부 다라 그래서 뭐 개인적인 성향은 아닙니다만 그래서 세력 이렇게 노골적으로 당기겠다라고 하는 날에는 그냥 따라 들어가라. 들어가서 먹고 단 허황된 생각만 하지 말고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붙들고 있다가 그냥 두들겨 맞지 말고 따라 들어가서 먹고 그리고 먼저 내려라 라고 얘기해 드렸죠. 먼저 내려라. 그럼 요런 성으로 친다 그러면 지금 요 가격이니까 41,000원 이하로 내려간다 라면 차익 실현하고 빠져나와서 아래쪽에서 다시 보는 형태가 되는 거죠. 오르고 내리는 거 굉장히 선명하다고 해드렸습니다. 자, 위쪽에서 시작해서 요 근처에서 시작한다면 이 위쪽에서 시작한다면 고점 대비 7%로 잘라버리시면 되고요. 요 고점을 넘지 못하는 수준이라 그러면 41,000원 이하 쪽에서 차익 실현 들어가고 그리고 다시 살펴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요런 종목들은 요런 종목들대로 또 저평가된 종목들은 저평가된 종목들대로 각각의 전문가들이 관심 종목 따로 잡아서 다 따로 제시를 드리고 그리고 수익을 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날아가는 종목들도 있고 또 저평가 종목들도 있고 저평가 종목들 같은 경우도 만만치 않죠. 이런 종목들은 이제 홀딩을 못하고 치고 들어가는 반면에 저평가 쪽은 밑에서 나오는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제 홀딩으로 들어가서 이익을 내는 거니까요. 온코닉 테라피틱스 저 앞쪽에서부터 계속해서 묻어버려라 라고 계속 강조 500 물량들 떨어질 때 받아서 찬바람이 불 때까지 묻어버려라 라고 얘기드렸던 종목이죠. 지금 저점 대비 270% 올랐습니다. 저점 대비 270%. 요 뒤에 또 있죠. 기회가 이렇게 묻어서 들어가는 이런 형태도 되고요. 이게 전문가들이 각자 그래서 자기 스타일 따라 접근 방식에 따라 다양하게 종목들을 골라서 추천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렇게 세력주로 이익을 낼 수도 있고 이런 저평가주들 잡아서 이익을 낼 수도 있고 재료주로 이익을 낼 수도 있고 다 방향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일단 오르고 다운로드 받고 설치한 다음에 들어가셔서 이 전체 방을 다 들어가세요. 전체 방을 다 들어가셔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단기 투자자라고 하면은 저 같은 사람들 방에는 들어와 있을 필요가 없죠. 제가 평상시에 단기 투자, 단기 매매 사이인지 나가지를 않으니까
애초에 나가지 않으니까 시장이 큰 폭으로 내린다든가 혹은 개별 종목들이 과하게 싼 흐름들, 조선주 같은 경우 삼형엔텍이나 오리엔탈 같은 경우 다 올라 들어가는데 밑에 저가 있는 이런 케이스들의 종목을 잡는 걸 제외하고는 평상시 단기 매매가 안 나가요. 단기 매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제 방에 들어와 있다 보면 뭐 한 3일 있어도 안 나오거든요. 뭐 빼버리시면 되는 거예요. 코인도 하시라고 저기 코인 전문가도 둘이 있는데 난 그래도 코인 생각 없다. 지금 뭐 주식 워낙 좋으니까 뭐 그렇게 코인에 대한 욕심이 많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럼 코인 두 번 빼버리면 되는 거고요. 이렇게 들어가시게 되면 이게 전문가 스타일이 다 다르다 이겁니다. 그거부터 파악을 하시고 들어가셔야 돼요. 추천주만 무조건 외치게 되면 장세 좋은 날 같은 경우는요. 추천주 30개 40개 나와요. 전문가가 22명이니까요. 한 사람당 한 개씩만 추천을 한다 그래도 20개 종목이 나옵니다. 자, 같은 사람들 빼고 나면 20개 종목이 나오는 거거든요. 여기서 이제 단타도 재료주를 다룬다든가 테마주를 다룬가 분 같은 경우 하루에 한 개만 매매를 할 이유가 없죠. 한 30개씩 나오는 거예요. 그 다 사실 수 있습니까? 못 사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누가 나에게 더 수익을 많이 내줄 수 있을 것인가, 누가 현지 시장을 잘 따라서 가면서 수익을 내고 있는가, 이거 확인을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부터 먼저 확인을 하시고 그다음에 스타일도 구분을 하신 다음에 천재투자TV에서 주도주 방향 놓친 적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저 주도 방향들 쫙 잡아드리면 그때 그 전문가들 거기서 반도체 가지고 전문가 그 수익 많이 내고 있는 사람 딱 보이잖아요. 앉아서 있으면. 그럼 이제 그쪽에 가서 집중적으로 링을 받는 거야. 예? 그리고 저쪽에 테마 로봇 같은 거 나가면 또 틈새로 반도체는 홀딩형이니까요. 자, 단타형 뭐 로봇주라든가 뭐 혹은 뭐 보안주라든가 이런 거 여기 또 단타 세력주 잘 따라가시는 분 여기서 또 사이에 또 몇 퍼센트씩 떼먹고 이러면 뭐 하루에 50% 나는 것도 뭐 일도 아니에요. 최근 시장 같은 경우는 종목들 움직였다 그러면 20% 이러지 않습니까? 저 한라캐스트 같은 종목 보세요. 순식간에 27%. 자, 한라캐스트 같은 경우 우리 천재리드님 아주 강조드렸던 어제도 추천이 나갔던 이런 케이스들 보면 뭐 금방 아닙니까? 단 이틀 동안에 이게 얼마가 올라갔냐고 이거 5,000원에서 여기까지 금방이에요. 50% 나오는 거. 지금 오늘 하고 있는 이 코인테크 같은 경우도 그렇죠? 이날 노을 상한가 들어가고요. 바로 그 외에 또 코인테크가 밑에서부터 그냥 말아가지고 상한가 들어가 버리고 이런 거는 나오지 않습니까? 둘 다 잡을 수 있죠. 둘 다 잡을 수 있습니다. 둘 다 설명들 분석 다 나갔던 종목이고요. 그렇잖아요. 자, 오르고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큰 수익 내시기 바랍니다.